학생과 학부모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모의 면접 콘텐츠의 오프닝과 클로징을 맡게 된 메이저 리서치 솔루션 운영팀 이수미 팀장입니다. 2024학년도부터 대입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가 예고된 상황 속 다수의 대학들이 한 발 앞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과 입학사정관에게 다른 지원자들과는 대비되는 나만의 컨셉을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면접뿐이기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면접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보다 깊이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면접자로 돋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면접과 나쁜 면접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면접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저희 메이저 리서치가 기획한 계열별 학과별 모의 면접 콘텐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2023학년도 메이저 리서치 모의 면접 콘텐츠는 다음과 같이 인문계열 4편, 자연계열 4편, 의학계열 3편, 총 11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콘텐츠의 면접관 역할은 메이저 리서치 디렉터가 담당하며 면접자 역할은 이전 입시를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준비했던 일반 대학생들이 담당합니다.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11개의 모의 면접 콘텐츠가 석소장이 입시생각 유튜브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니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N수생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치과 의사 및 치의학 연구원을 꿈꾸는 학생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모의 면접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 바로 면접 시작할게요. 2학년 의과학 동아리에서 충치치료 재료에 대해 탐구한 경험이 있는데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1학년 겨울방학 때 임플란트 등 보철 중심 치료들의 기법과 종류, 그리고 부작용에 대해 탐구하며 자연치아의 제거 없이 충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관련 자료를 조사하다가 충치 제거 부위에 주입할 시 생체 내에서 불소이온 방출을 통한 충치 예방 효과가 높은 장점이 있는 알케노에이트 시멘트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 이후 추가 탐구를 통해 효율이 낮다는 문제점과 표면이 세균성 바이오 필름으로 오염되는 경우 이온 방출 자체가 차단된다는 기존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한 ZPAC의 존재도 함께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식적인 한계로 모든 원리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기술 정체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위해 망상 네트워크의 개념, 비각교, 각교 산소의 존재 등의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기술이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과학적 원리를 이해해야 하고 치의학 기술을 비롯한 현대의학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의 과학적인 노력 끝에 형성된 개념인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고 저 역시 치과의사로서 임상을 경험한 이후에 가능하다면 치의학 연구자로서 사람들이 평생을 함께 보내는 치아의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해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지원자가 말한 기술은 연세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성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학교 연구 성과 중에 관심 있게 살펴본 연구는 없을까요?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물어보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일 열군 사례는 아니지만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치아재생 관련 연구가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기초치의학교실의 치과 생체재료과학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 수복용 재료부터 조직재생용 생체재료까지 조직재생용 나노 하이브리드 소재와 자가조직화 기법을 이용한 생체 모방형 나노 소재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정필훈 교수님이 이끌고 계신 연구실이자 국가지정연구실로 지정된 치아 생체공학 연구실에서도 치아 발생 원리를 기초로 한 기관 배원법을 토대로 성체 치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치아재생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에 진학하게 된다면 치과 생체재료과학 교실에서 연구자로서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진 이후 가능하다면 정필훈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연구원으로서 효과적인 치아 재생 기술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를 보니까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치약 만들기 자원봉사를 스스로 기획해서 추진했다고 하던데 어쩌다가 기획하게 된 건가요? 처음에는 자율동아리 차원에서 이를 잘 닦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천연 치약 만들기 자원봉사를 기획했으나 사회문제 탐구 수업 시간에 접했던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결과가 치약 전달 대상을 아이들에서 어르신들로 변경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양조사에서 저는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1분위 저소득층 노인들의 평균 치아 개수가 소득 5분위의 평균 치아 개수보다
5.6개가량 적은 15개 정도라는 사실을 접할 수 있었는데 치아의 개수 이외에도 소득 수준별 치주질환 유병률, 저작 불편 호소율, 연간 치과질환 및 치료율 등 소득 수준이 건강 수준으로 연결되는 직접적인 세대가 어르신이라는 점을 깨달은 후 이 자료들을 정리하여 부원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200여 개의 천연 치약을 만들어 제가 직접 제작한 올바른 칫솔질 포스터와 함께 동사무소의 협조를 구해 지역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던 경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봉사활동의 선택지가 줄어든 상황 속 예비 치과의사로서의 그 뿌듯함과 더불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던 봉사활동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자는 치과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환자의 질환을 파악하기 위한 의사소통 역량, 환자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전문적인 역량 등 이상적인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역량들은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하나를 꼽아보자면 정직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치과 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2.15%로 전체 진료의 건강보험 보장률인 64.20%와 비교했을 때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자의 상태에 따라 또한 진료하는 의사의 역량에 따라 진료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 치료가 필요 없는 치아와 질환에 과잉 진료를 하는 등 이러한 제도적 요인을 악용하는 선배님들이 계신 것도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진료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치과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합리적인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직함이 치과 의사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역량이라 생각합니다.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중 한 분은 젊은 시절 진료 비용이 부담스러워 치과에 방문하지 않아 지금은 남은 치아가 거의 없다는 이유로 치약 수령을 거부하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정직함을 바탕으로 과잉 진료에서 멀어지는 치과 진료 생태계가 마련될수록 이러한 어르신들의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 확신하기에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정직함을 뽑고 싶습니다. 전교 회장으로서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자세히 이야기해 볼까요? 보건 선생님 및 학생회와 함께 추진했던 식사 후 양치 캠페인이 있습니다. 캠페인의 선행 과정으로 보건 선생님과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의 협조를 구해 전교생의 양치 주기를 조사해 본 결과 2일에 한 번 양치를 하는 학생들부터 하루에 5번 양치를 하는 학생들까지 가지각색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남학생들과 여학생들 사이에서도 남학생은 운동 후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양치를 하고 여학생은 식사 직후 양치를 하는 등 양치 양상이 굉장히 양분화되어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선생님과 의과학 동아리 친구들의 회의를 거쳐 기존에 알려져 있는 333 양치법과는 다른 양치질 횟수보다는 양치질의 집중도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양치법을 권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치과의사협회가 권유하는 바스 테크닉을 설명한 포스터와 더불어 잇몸 건강에 따라 칫솔의 형태를 선택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했는데 친구들이 335 모여 양치질을 하는 것을 보며 식사 후 양치질이 보편적인 교내 문화로 자리 잡은 것은 물론 매점에서 가글과 구취 제거용 껌의 판매량이 감소한 것을 통해 캠페인의 효과를 작게나마 확인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소개서에 언급한 책 말고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현실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잘 표현한 제주 좋은 치과의사라는 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저와 같이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치과의사를 지망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교도소 공중보건의 군 복무 과정 속에서 마주한 재수자들의 진료 및 치료 이야기, 그리고 치과의사가 된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풀어놓은 책인데 저 역시 언젠가는 저자와 같이 때로는 일상 속 모두의 이웃으로서 평온한 삶을, 때로는 환자를 치료하는 치과의사로서 열정적인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게 해준 책이기에 꼭 인상 깊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치과의사란 직업의 이상적인 면모와는 다소 다른 현실에 실망하기보다는 치과의사도 평범한 직업이자 꾸준히 발전해 나가야 하는 직업이라는 이러한 책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을 마음에 담고 항상 성장하는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점 피드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잘 하였으며 본인의 전공 적합성 및 다른 역량을 잘 드러낸 면접자입니다. 탐구해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제시하여 그동안 서울대, 연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치아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잘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으며 구체적인 연구 내용은 무엇인지 전문적인 내용을 막힘없이 답변을 하려면 해당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진학 후에 어떤 공부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없었는데 실제로 본인이 해당 학과에 진학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다른 답변과 엮어서 본인이 어떤 교수님 밑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지 답변한 점이 매우 좋습니다. 또한 치약 만들기 자원봉사나 진행했던 학교 캠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활동의 동기, 준비 과정, 실행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여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는지 기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느낀 점까지 잊지 않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런 활동 자체가 모두 본인의 장래 희망과 잘 연결되어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자신만의 차별성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점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점 피드백 시작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의 요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특히 충치치료 재료 탐구 경험에서 이 부분이 명확히 나타났는데 답변은 매우 길었으나 결국 지원자가 무엇을 탐구해서 또 어떠한 것을 얻어냈는지에 대한 정보는 듣기 힘들었습니다. 탐구 과정도 그리고 결과도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서 면접관이 질문한 의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지원한 학교의 연구 성과를 묻는 질문에서 연구 자체를 단순 나열식으로만 제시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는 타 대학의 연구에 대한 설명을 매우 자세하게 했으나 정작 본인이 지원하려는 해당 대학원의 연구에서는 탐구 과정에 대한 구체성이 드러나지 않아 이 대학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불리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여러 연구를 나열할 바에는 차라리 한 연구를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어떠한 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었다 또는 느낄 수 있었다 등의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을 하실 때 학과 관련 종사자들의 잘못이나 부정적인 면을 꼬집는 듯한 답변은 지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의사의 정직함이라는 역량에 관해 얘기하실 때 과잉 진료하는 선배님들이 계신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선배님들보다는 그러한 문제 자체를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면접관들은 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거나 또는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은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이들의 잘못이라고 해석될 만한 표현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면접 피드백 마치겠습니다. 네, 태도 피드백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면접자의 목소리 톤이 굉장히 듣기 편했는데요. 면접 중에 이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격적인 질문이나 어려운 추가 질문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나오거나 바로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일 경우에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면접관에게 질문을 한 뒤에 10초에서 15초 동안 생각할 시간을 갖고 답변하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발음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학과 특성상 어려운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더 정확히 발음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태도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리서치가 제작한 이번 모의 면접 콘텐츠 잘 보셨나요? 면접을 겪어본 학생과 면접을 겪어보지 않은 학생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철저히 준비한 학생은 짧은 면접 시간에도 면접관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남겨 합부를 충분히 뒤집을 수 있습니다. 메이저 리서치에서는 학생에게 최적화된 온오프라인 통합형 면접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석 소장님 그리고 메이저 리서치와 함께 2023학년도 대입 면접을 준비하고 싶으신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카카오톡 메이저 리서치 채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